생각하는 바둑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파워 3급의 이지연입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3연성 포석을 함께 했는데요. 자, 이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주 아쉽지요? 네, 3연성 포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엔 또 하나의 다른 3연성 포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력을 이용한 부드러운 공격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3연성 협공 포석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지난 시간에 백으로 3연성을 견제하는 정석이 인상 깊었죠? 이번에는 흑으로 다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걸쳤을 때 두 칸 높은 협공을 해보겠습니다. 이 협공도 마찬가지로 두터움, 세력을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백으로서는 보통 한 칸 띄는 것, 그리고 3산으로 들어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한 칸을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 정석입니다. 이때 흑은 이곳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변과 세력을 중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죠. 그리고 이 형태는 이 돌과는 관계없이 들여다보고 붙이는 활용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활용수단 때문에 이 흑 한 점은 쉽게 공격당할 돌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3-3으로 들어가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받고, 늘고. 이때 가만히 꿔 이어주는 것은 흑이 밀어갑니다. 자, 백이 실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흑의 세력이 워낙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큰 모양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백이 있는 것은 사실 정석이 아니고요. 밀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흑으로서도 수순이 중요해지는데요. 먼저 찌르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이때도 저도 좀 착각하고 헷갈렸던 적이 있는데 어느 한쪽을 끊어가야 되거든요. 자, 바깥쪽을 끊는 것은 실수입니다. 한 점을 잡고요. 귀를 버립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한 칸을 띄면 이곳은 받아줘야 하는데요. 이 세력이 좀 실리로 변했고 또한 이 한 점이 외로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만족스러운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흑은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귀로 끊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때는 잡고 이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젖혀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그냥 잡는 것은 이렇게 빠져서 역시 이것도 흑으로서는 충분하고요. 백은 좀 더 약점을 남겨야겠죠. 젖히고 이곳을 끊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그냥 이어서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키워서 죽이는 것이 이 정석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잡는 것은 조여서 이것은 백이 불만이죠. 마늘모로 잡는 것이 정수이고요. 흑은 빠져서 정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흑이 이곳 그리고 마늘모 붙이는 것 모두가 다 활용수단으로 남아있죠. 그만큼 재미있고요. 또 백으로서는 이 끊어놓은 이 한 점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것이 이 정석의 재미입니다. 어쨌든 흑으로서는 이 높은 두 칸 협공을 통해서 원하는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정석이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석이 활용된 프로의 실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정석 살펴봤는데요. 이 흑으로서는 굉장히 세력을 얻는 정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모양에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 프로의 실전보를 통해서 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흑의 거대한 모양이 형성이 되었죠. 과연 실전에서는 백이 어떻게 이 형태를 깼을까요? 자, 첫 번째 프로의 실전보는 바로 이쪽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흑이 바짝 다가와서 백을 추궁을 했죠. 백은 날일자로 달리고
자, 이때 이렇게 붙인 수가 타겟 맥점입니다. 다음에 손을 빼면 밀고 들어갔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끊어서 단수 치고 이것을 밀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젖혀만 가도 좁은 공간에서 흙이 집은 냅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세력이 많이 깎였죠. 백이 안정을 확실히 취한 모습입니다. 흙으로서는 이 장면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 백을 공격하자고 할 텐데요. 백은 이때 가볍게 한 칸을 띄워도 삭감이 잘 된 형태입니다. 만약에 이곳을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붙이는 수. 젖히면 밀고 빠지면 날일자로 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곳을 지키는 것까지 해서 흙의 세력을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실전보 살펴볼까요? 역시 같은 모양인데요. 자,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이 위쪽에 이 정석에서의 허점이 나오는데요. 먼저 백은 이렇게 치중을 합니다. 이 수는 다음에 젖혔을 때 이렇게 끊어서 연결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때문에 흙은 이곳을 지켜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은 한 칸을 띄고, 자, 이곳을 다음에 백이 날일자로 달리면은 실리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켰고요. 백도 흙으로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전에는 씌워서 젖히고 이것을 젖히니까 끊어가서, 자, 어떻습니까?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이렇게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즉 이렇게 젖힌 시점에서는 이미 백이 넘어갔습니다. 자, 실리를 많이 확보를 했죠. 대신에 흙은 다시 이곳을 지키고 중앙 쪽을 막아서 이쪽을 지켜서 다시 한번 거대한 세력으로 판 전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다음에 뭐 이런 수 정도는 선수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프로의 실전보인데요. 어쨌든 큰 세력은 펼쳤지만 이 형태가 갖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아까와 같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흙의 모양을 깨는 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연성 포석의 다양한 변화들 살펴봤습니다. 흙이 한 칸으로 받는 수, 낮은 협공 또는 오늘 두 칸 높은 협공까지 살펴보았죠. 자, 백이 낮은 곳이 싫다 해서 높게 가는 것은 어떨까요? 자, 한 칸으로 받고 자, 이런 정석이 보통인데요. 보통 높게 걸쳐가는 것은 흙의 실리가 크다 하여서 잘 두진 않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한 수만 갈수해 온다면 흙의 전체적인 실리와 세력이 굉장히 큰 형태가 되죠. 자, 때문에 백으로서는 낮게 가서 흙의 응수를 물은 다음에 자, 어떤 식으로든 정석을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법들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연성 포석을 살펴봤는데요. 자, 흙으로서는 어떻게든 큰 세력을 펼쳐서 공격까지 이어가고 싶은 것이 마음이고, 또 백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까, 세력을 방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연구 과제겠죠. 자, 이렇게 삼연성을 통해서 창과 방패의 묘미들을 마음껏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케미와 구단이 이 삼연성에 대해서 우주류 또는 자연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세력을 만들고 공격을 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다케미와 구단의 실전부를 통해서 공격하는 법, 부드러운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연성 포석의 마지막은 일본의 다케미와 구단의 공격법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케미와 구단의 바둑을 우주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삼연성 포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력과 두터움, 공격법까지 아울러서 그렇게 부르고 있곤 하죠. 이 다케미와 구단의 부드러운 공격법을 실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3연성은 아니지만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으로서는 이곳의 실리가 상당히 크고요. 자, 흑이 기대하는 것은 이 이돌과 이돌이죠. 어떻게 엮어서 잘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바깥쪽에서 크게 둘러싸서 공격하는 것은 흑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왜냐면 양쪽이 연결되어서 흑으로서는 이 귀가 얇아졌죠. 귀를 지켜야 하는데 만약에 이돌을 잡지 못한다면 흑도 약점이 있고 크게 이득을 봤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모양은 다릅니다만 여러분들도 배웠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자, 이돌을 공격하고 싶을 때 상대에게 기대간다라고 했었죠. 기대기 전법입니다. 자, 중앙 쪽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늘어서 한 점이 철저하게 고립이 됐죠. 자, 한 칸을 띄면 나일자로. 이 백돌은 여전히 추궁을 당하고 있지만 이 한 점이 여유있게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즉, 이곳에 하나 더 돌이 온다면 이곳 전체가 집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공격력입니다. 자, 다음 실전보를 살펴보시죠. 역시 다케미야 구단의 실전보입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을 볼까요? 자, 이 바둑은 3연성 포석이 나온 그런 바둑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걸치고 이렇게 높게 둔 것까지 눈에 보이시죠? 네,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주목할 것은 흑돌이 이렇게 높게 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곳에 다 와 있고요. 그리고 백은 전체적으로 실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잘 어우러진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자, 백이 이렇게 삭감을 갔습니다. 만약에 흑돌이 이쯤에 온다면 이 집을 당할 만한 백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감을 갔는데 자, 이때 이돌을 공격하는 다케미야 구단의 이 부드러운 힘을 한번 느껴보시죠. 자, 먼저 이렇게 물러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백으로서 좀 더 삭감을 하고 계속 받아준다면 백도 이런 것을 봉쇄해서 그리고 또 당장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좀 더 다른 응수들을 노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점을 끊자고 하는 수단이 있겠죠. 때문에 이렇게 물러설 때는 정확한 형세 판단 그리고 어떤 나쁜 뒷맛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다케미야 구단의 성미와는 맞지가 않겠죠. 강력하게 공격을 갔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을 쌓는 이유,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백은 이렇게 봉쇄를 당하면 이 한 점이 답답하죠. 때문에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 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이것을 밀고 자연스럽게 또 한 칸을 띄고요. 여전히 봉쇄당하는 것이 싫지요. 백은 그곳을 두었습니다. 자, 흑도 마늘모로 나가서 다음에 백이 받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뭔가 귀 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중앙 쪽을 계속 추궁을 할 것입니다. 백이 그런 것이 싫기 때문에 나일자로 지켜두었고요. 이제 백돌은 공격권에서는 좀 벗어났지요. 흑은 자연스럽게 한 칸을 띄고 백이 넓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자, 여기까지 실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일련의 흐름들을 잘 보십시오. 흑은 공격을 갖고 어떤 무리하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백 진영을 깨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도 굉장히 좋은 수인데요. 반대로 백이 나일자로 온다면 이제는 집도 크지만 이 흑 두 점이 얇아졌습니다. 이렇게 이곳을 지킴으로 해서 자, 위쪽, 이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벌리는 양쪽 맛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흑 두 점이 얇은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형태가 이 다케미야 구단의 대표적인 부드러운 공격을 보는 형태입니다. 이 바깥쪽에서 넓게 공격하면서 결국에는 백의 균형까지 침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공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3연성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다케미야 구단을 통해서
또한 공격이 강한 기사들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이번엔 흙으로 두 칸 높은 협공하는 것, 그리고 다케미야 구단의 부드러운 공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칸 높은 협공이 주는 정석의 형태이죠. 이 흙으로서 완벽하게 세력을 만들고 싶으면 두 칸 높은 협공도 아주 유용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동시에 또 이바둑이죠. 이렇게 공격을 해서 억지로 무리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면서 상대의 진영까지 깨는 것, 그 형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력은 집이 아닌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세력바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3연성 포석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때요? 많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이렇게 3연성 포석은 사실 화점이 좀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포석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배운 것을 토대로 많은 승리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소목포석이 이어집니다. 소목은 변화가 상당하죠. 이렇게 변화무쌍한 소목포석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